1986년 독일 뒤셀도르프의 아이슬러 기념병원. あんな難しい部位の脳動脈瘤をあの速さでクリッピングするなんて素晴らしいオペだったよ。ヘル、ドクター天馬。いえ、皆さんのおかげ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한 일본인 의사가 성공적인 뇌수술을 마칩니다. 오늘의 주인공 겐조 덴마, 일명 닥터 덴마. 그는 천재적인 젊은 의사로 병원장의 총애를 받아 지푸자리에 오르며 병원장의 딸과 약혼까지 한 사이입니다. 출세의 길이 열린 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병원장의 논문을 대필해주며 그의 의사로서의 공적은 모두 병원장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나는데 何か。あんたドクター天馬。はい。うちの人返してよ。あんたどうしてうちの人を手術してくれなかったんだ。うちの人の方が早くこの病院に担ぎ込まれたのに、あんなオペラ歌手なんかより先に運び込まれたんだ。あんたこの病院で一番腕の立つ医者だそうじゃないか。なんであの人を返せ。あの人を。 덴마는 얼마 전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한 터키인 노동자의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병원장의 지시로 유명 오페라 가수의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터키인 노동자는 사망하게 된 것. 이 일로 덴마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もし僕が出頭していたら、あのトルコ人のクランケをなんとか助けることができたかもしれない。やめてよ、食事中に。しかし僕にどうしろって言うんだ。僕はただ院長の命令通りあのオペラ歌手のオペをしただけなんだ。僕に責任はない。当たり前よ。人の命は平等じゃないんだもの。 약혼녀 병원장의 딸 에바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시간 서독으로 망명한 동독의 고위관리 리베르트의 집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미 사망한 리베르트 부부 그리고 한 소년이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져 있습니다. 쓰러진 소년의 이름은 요한. 이 처참한 광경에 충격을 받은 소녀의 이름은 안나. 그렇게 요한과 안나, 이 쌍둥이 남매는 아이슬러 기념병원으로 이송되는데 병원에 급히 도착하는 덴마. 상황을 파악합니다. 今の男の子の双子の妹です。 안나는 신체적인 외상은 없지만 정신적으로 큰 외상을 입은 상황. なんだい。殺して。ドクター天馬、頭部写真と CT スキャンが出来上がっています。 그렇게 요한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아주 어려운 상황. ちょっと時間がかかりますが、みんな頑張っていきましょう。 덴마는 요한의 수술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ドクター天馬、君はこっちじゃない。大至急第一手術室の方に行ってくれ。市長が、ロベッカ市長が脳血栓で倒れたんだ。 병원에 큰 조성금을 약속했었던 시장인 뇌혈전으로 인해 헬기로 이송 중이었고 병원장은 또 한 번 덴마에게 시장의 수술실에 들어갈 것을 명령합니다. 奴にはまだ死んでもらっては困るんだよ。よろしく頼んだよ天馬君。君には期待しているんだ。はい。 결국 거절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는 덴마. 얼마 전 일어났던 터키인 노동자의 사망과 약혼녀 에바가 했던 말 그리고 병원장의 궤변스러운 말이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あの人返せ。僕は向こうでオペが待ってます。 무언가를 느낀 덴마는 시장의 수술실이 아닌 요한의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大丈夫だ。頑張れ。僕が助けてやる。銃弾の摘出にかかる。摘出完了しました。安心するのはまだ早いですよ。 그렇게 천재 의사인 덴마는 요한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하지만 다른 의사가 들어간 시장의 수술은 실패하고 시장은 사망하게 됩니다. 시장의 사망의 책임을 떠넘기는 동료 의사들. 이 일로 병원장은 덴마의 치프 자리를 다른 의사에게 넘기게 되고 약혼녀 에바는 이별을 통보합니다. あなたって本当にバカね。エヴァ。ドクターノルデ、素敵なスーツ。 이른바 팽을 당한 덴마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수술했던 요한 앞에서 한탄을 하는데 我々は人の命を救う以前に学級の徒。そうだろ。そうじゃない。医者は人の命を救うのが第一だ。人の命は平等じゃないんだもの。違う。命に上下なんてあるものか。僕は間違ってなんかいない。医者どころかただの金の亡者じゃないか。あんなやつ死んだ方がマシだ。
君のおかげだよ。君が僕に医者としての目を開かせてくれた。頑張って生きるんだぞ。僕は全てを失ってまで君のオペをしたんだ。そうまでして僕が君を生き返らせたんだから。 다음날 쌍둥이 남매 요한과 안나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알려지며 시민들의 동정어린 관심과 서포트가 생기는데 병원장, 외과과장, 치프 간부들은 쌍둥이 남매를 병원의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려 합니다. 그렇게 시민들이 요한에게 보낸 캔디를 먹는 병원의 간부들. 市民からの温かい贈り物だ。いただきます。高圧剤を規則的に。しっかりして。 쌍둥이 남매의 사진을 찍기 위해 안나를 요한에게 보내는데 안나는 요한을 보고 기절합니다. 担当医は僕ですよ。君はヨハンの担当を外されたんだよ。この子たちを見せ物にするな。そんなに言うならあの子の反応を見ろ。 여동생을 보고 손을 뻗으며 눈물을 흘리는 요한. 그날 밤 요한의 담당의사 자리도 빼앗긴 덴마는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매는데 오토사마, 뭐 오야스미?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는 병원장과 간부들. 다음날 아침 경찰을 통해 소식을 알게 되는 덴마. 급히 병원으로 오는데 기자들과 경찰 그리고 응급환자들로 소란스러운 병원. 그런데 쌍둥이 남매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どこにもいないんです。何が起きたんだ。 다음날 병원장의 장례식이 치러지는데 덴마를 찾아오는 연방수사국 경찰들. ドイツ連邦捜査局のルンゲ警部です。 경찰 운계는 죽게 된 3인의 사인을 알려주는데 3인이 먹었던 시민들이 요한에게 보내준 캔디 속에 독극물이 들어있었음을 알려줍니다. あの子たちが大きな鍵を握っているかもしれない。お願いします。なんとか探し出してください。最善を尽くしますよ。事件前、院長からチーフの座を外され、その娘との婚約も解消された日本人医師か。 예사롭지 않은 인물인 듯 한 룬게. 정황상 덴마는 사건의 용의자로 의심받게 됩니다. 상황이 힘들어진 덴마는 아이슬라 병원을 그만두고 일본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데 소문은 환자들에게까지 퍼지고 お願いだ。やめないでください。もう一度言う。私は実力本位だ。ドクター天馬。君を外科部長に任命する。 병원의 이사회는 덴마를 새로운 외과 과장으로 임명합니다. なんて人生だ。 덴마가 새로운 외과 과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에바는 덴마에게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덴마. 私が悪かったわ。やり直したいの。健三、健三。 에바의 에바. 그렇게 9년의 시간이 흐르고 덴마는 아이슬러 병원에서 외과 과장으로 승승장구합니다. 하지만 독일 전역에서 아이가 없는 중년 부부를 노리는 의문의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사건을 조사하는 운계는 단독범의 소행이 아닌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버리고 있는 사건임을 알아차립니다. アドルフ・ユンケルス32歳。窃盗の容疑で2度の逮捕歴。そいつの役割は鍵を開けること。いわゆる錠前屋だ。3件の現場近くで目撃されている。 그날 밤 이 아돌프 융켈스는 누군가에게 쫓기다 차에 치이고 마는데 운명처럼 덴마가 수술을 집도하게 되고 살아나는 아돌프. ユンケルスさん、私がわかりますか。 아돌프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なんです、ユンケルスさん。モンスターが来る。モンスター。 룬게와 경찰들은 아돌프를 추궁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아돌프는 발작을 일으킵니다.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지만 덴마는 아돌프를 직접 산책도 시켜주고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며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며 아돌프를 진심으로 대해줍니다. 좀도 독일 뿐이던 아돌프는 생명의 은인인 덴마에게 감동하며 제2의 아버지로까지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돌프는 덴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데 殺された。仲間全部殺されたんだ。誰に。君の言っていたモンスターにか。 그날 밤 퇴근길에 아돌프가 갖고 싶어 했던 시계를 발견하고 선물해주려 가는 덴마.
見張りのおまわりさん、そこにいるんだろ。全部話すよ。その代わりドクター天馬も呼んでくれないか。死んでる。キャンディユンケルさん。 아돌프를 뒤쫓은 덴마는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ダメだ先生、しちゃダメだ。こいつを見ちゃダメだ先生。ダメだ先生。お久しぶりですね先生。僕ですよ。 덴마가 마주한 사람은 9년 전 자신이 살려낸 쌍둥이 소년 요한. 요한은 아돌프를 포함한 3명의 일당에게 중년부부 살해를 의뢰했는데 경찰의 수사망에 걸리자 동료 2명을 죽여버렸고 도망치던 아돌프는 차에 치였지만 덴마가 살려내게 된 것. 그렇게 요한은 다시 아돌프를 처리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もうこいつに殺されてんだ。フリッツが死ぬ間際に言ってたんだ。俺たちはモンスターに雇われたって。こいつは人を殺すことなんて何とも思っちゃいないんだ。逃げろ、先生殺されるぞ。よせ、やめるんだヨハン。私は君の主治医だったんだ。君はヨハン・リーベルト、双子の兄弟の兄だ。ヨハンか。そういう名前の時もあったっけ。でもそれは僕の本当の名前じゃない。でも先生は別だよ。先生は僕を助けてくれた。先生は僕の親みたいなものだもの。だって先生がいなければ僕はここにいないんだから。やめろ、人を殺しちゃいけない。なぜだと。 그렇게 아돌프를 죽이려는 요한에게 덴마는 자신이 과거 너를 살려내며 의사로서의 사명을 깨달았음을 이야기하는데 先生、あの事件の後すぐに外科部長になったんだって。 알고 보니 과거 병원장과 간부들이 캔디를 먹고 죽었던 의문의 죽음은 요한의 소행이었던 것. 先生の望み通りにしてあげたんだよ。 아무렇지도 않게 아돌프를 죽이는 요한. 僕はあの時死んでいたはずだったんだ。先生が僕を生き返らせてくれたんだ。 그렇게 며칠 후 은계에게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는데 무언가 은계는 여전히 덴마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덴마는 자신이 의사로서의 본분으로 돌아갈 수 있게 살려내었던 소년 요한이 끔찍한 연쇄살인마가 된 것에 큰 충격과 함께 절망합니다. 그날 이후 덴마는 병원에 장기 휴가를 내고 요한을 추적하기 시작하며 쾰른으로 가게 되는데 살해당한 중년 부부들은 아이가 없어 요한을 양자로 받아들여온 부부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웃이었던 눈이 먼 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その子のことだったら知ってるよ。上がりなさい。おかけなさい。いただきます。あんた医者だろ。あの子から聞いてるよ。あんたドクター天馬だろ。 덴마는 당시 12살이던 요한이 프란츠라는 이름으로 어느 부부의 양자가 되었었고 혼자 살던 이웃 할아버지의 집에서 공부를 배우며 영어와 불어를 빠르게 익히는 등 천재적인 면을 보였고 할아버지가 군 시절 이야기를 해줄 때면 죽음과 공포에 대한 엄청난 흥미를 지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彼は誰にも心を許したりはしない。あの子が本当に心を許したのはただ一人、妹だけだ。20歳になったら迎えに行くと言っていたよ。どこへ？ハイデルベルクだ。 그렇게 하이델베르크에 안나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 덴마는 하이델베르크로 향하게 됩니다. 한편 하이델베르크의 한 가정집 안나는 니나 폴트너라는 이름으로 폴트너 부부의 양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살 이전의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안나는 자신이 양녀인지 모르는 상황. 그렇게 폴트너 부부의 사랑으로 잘 자란 안나는 높은 성적으로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며 유도를 연마하고 피자집 배달을 하는 등 친구들도 많은 20살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안나는 어떤 이메일 한 통을 받게 되는데 もうすぐ迎えに行く。誰なの？もうすぐ迎えに行くって。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자 자신을 좋아하는 같은 학교의 남학생 정도로 생각하게 되고 며칠 뒤 자신을 찾아온 듯한 누군가를 보게 되는데 할아버지의 말처럼 요한 誰なの？どこかで見たことある。 「
요한을 본 안나는 쓰러지게 되고 그렇게 얼마 뒤 내일 다가올 20번째 생일날 하이델베르크 성에서 만나자는 메일을 받게 되는 안나는 무언가를 느끼고 다음날 양부모에게 말하고 하이델베르크 성으로 향합니다. 그 무렵 덴마는 한 신문사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는데 폴트너 부부는 과거 요한과 안나를 둘 다 입양했었지만 요한은 집을 나가 자취를 감췄던 것. 그렇게 덴마는 폴트너 부부의 집 주소와 안나의 생일이 오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폴트너 부부의 집으로 향하는데 폴트너 부부는 안나가 하이델베르크 성으로 갔다고 알려주게 되고 같이 갔던 기자 마우라가 경찰에 신고하기로 하고 덴마는 마우라의 차를 빌려 곧장 하이델베르크 성으로 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전화를 하는데 なんてこった電話線が切られてるぜ 끊어져 있는 전화선. 한편 하이델베르크 성에 도착한 안나. 약속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돌아가려 하는데 누군가가 안나를 불러 세우고 ここで待ってなきゃダメだよ。あなた誰？頼まれたんだ。あんたがここで待っているようにね。待ってアンナアンナ、いやニナ・フォルトナーだね。覚えているかい？医者の天馬だよ。アンナ、ドクター天馬。 그때 덴마가 등장하는데 덴마를 공격하는 의문의 남성. 来ないって言ったのに。 그때 유도를 연마해온 안나가 기술을 사용해 남성을 제압합니다. 그렇게 덴마의 넥타이로 남자를 결박하고 폴트너 부부가 위험해졌음을 직감한 덴마는 안나를 데리고 안나의 집으로 가는데 君はアンナ、そして君の兄さんはヨハンという名前だった。兄さん。ヨハン。警察が来た様子がない。 비극을 당한 폴트너 부부. 경찰에 신고해주기로 한 마우라도 비극을 당합니다. 덴마의 이야기를 듣고 기억의 일부를 되찾은 안나. あの時私がお兄ちゃんを殺したのに。私が生き返らせてしまったんだよ。 갑자기 경찰이 도착하고 現場の方は彼らに任せて、あなた方には署で詳しい話を伺います。 양부모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안나. 그렇게 경찰과 함께 경찰서로 가는데 무언가 느껴지는 수상함. 전화선도 끊어져 있던 집에 사이렌 소리도 없이 찾아온 경찰. 덴마는 그들의 무릎에 피를 발견하고 이상함을 직감합니다. 때마침 검문을 하는데 当て逃げ犯を探してますのでご協力を。メスナー刑事とミュラー刑事じゃないですか。いや、ご苦労さん。 혼란스러운 덴마는 안나를 잠시 쉬게 하겠다며 내리는데 大丈夫ですかドクター天馬。なぜ知ってるんです？私は名前は言ったが医者であることまでは言ってない。なぜ知っているんです？ 덴마는 안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뛰어들고 어딘가에 숨게 되는데 요한과의 기억을 되찾은 안나. お兄ちゃんに狙いをつけたの。お兄ちゃんその時言ったわ。撃ったら銃を窓の外へ捨てろって。ちゃんと頭を撃ってって。なんで助けたの？あなたがお兄ちゃんを助けなければパパとママは殺されずに済んだのよ。どうして助けたのよ。ここでじっとしてるんだ。私は警察に行く。ヨハンは君を連れ去ろうとしている。追っ手が来たら隠れるんだぞ。 덴마는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로 가는데 メスナー刑事、ミュラー刑事。何でも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 의문의 형사들은 요한에게 매수된 진짜 경찰들이었던 것. 다음날 편지를 두고 떠나는 안나. ドクター天馬、あなたは悪くない。あなたは医者としての仕事を全うしただけです。 한편 하이델베르크 성에서 안나를 못 가게 하던 의문의 남성도 사망. 현장을 찾은 룽게는 덴마의 넥타이를 발견하고 덴마의 전 약혼녀 에바를 찾아가 넥타이를 묻는데 사실 그 넥타이는 과거 에바가 덴마에게 사주었던 넥타이. よく思い出してください知らないって言ってるでしょ。 덴마를 떠나 보냈던 에바는 덴마를 찾아가 또 한 번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애원하는데 요한을 추적해야 하는 덴마는 에바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お願いケンゾー、私黙ってたんだから。警察があなたのネクタイのこと聞いてきたけど、あなたあのネクタイで何かまずいことでもあるんじゃないの？あのネクタイは確かに私があなたにプレゼントしたものだわ。私の言う通りにすれば黙っていてあげるわ。
僕にはやらなきゃいけないことがあるんだ。それなら全部言うわよ。ネクタイのこと警察に話すわよ。全部言ってやる。9年前お父様たちを殺したのも全部あなたの仕業だって。 그렇게 분노한 에바는 룽게에게 넥타이는 자신이 덴마에게 선물한 것이 맞고 9년 전 병원장 일행 살인사건의 용의자도 덴마라고 증언해버립니다. 그렇게 하이델베르크의 사건과 9년 전 병원장 일행 사건까지 뒤집어 쓰게 된 덴마는 병원에 사표를 내고 본격적으로 요한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전직 여러 특수작전에 참여했었던 베테랑 용병 출신 휴고를 찾아가고 5개월 동안 사격 및 전투 기술을 배우게 되는 덴마. 자신과 같은 왼 동양인 어린 소녀 한 명이 있는데 휴고는 미얀마에서 특수작전 당시 실수로 소녀의 엄마를 죽이게 되었고 자신이 데려오게 된 것. 이후로 소녀는 단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덴마와 함께 있는 동안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3秒で全てが決まる。一瞬でもミスや躊躇があれば撃ち殺されるのはお前だ。 휴고의 수련을 통해 5개월 동안 사격술 및 전투 능력을 기른 덴마는 남은 수업료를 남기고 요한을 추적하기 위해 떠납니다. 웃음 짓는 소녀. 덴마가 휴고로부터 훈련받은 것을 알게 된 룽게는 휴고에게 덴마의 행방을 묻는데 それは言えない。結構お引き取りください。 그렇게 덴마는 9년 전 사건의 리베르트 부부가 동독 시절 살던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 근처의 이웃에게 리베르트 부부는 5.11 킨더하임이라는 고아원에서 쌍둥이 남매를 입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5.11 킨더하임을 찾아가 보는데 폐허가 되어 있는 5.11 킨더하임, 과거 이곳의 관리자로 일했던 하르트만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데 하르트만은 동독이 붕괴된 후 갈 곳이 없어진 고아들을 양부모에게 입양될 때까지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덴마는 하르트만으로부터 5.11 킨더하임에 대해 알게 되는데 5.11 킨더하임은 과거 동독이 반란이나 스파이 같은 죄로 처형된 정치범들의 아이들을 마치 수용소처럼 보육하던 기관으로 갈 곳 없는 아이들에게 모순된 사회주의와 전체주의를 가르치며 온갖 학대를 저지르고 감정이 없는 인간, 즉 아이들을 이른바 인간병기로 만들어내는 일종의 인체 실험장이었던 것. 덴마는 5.11 킨더하임에서의 요한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요한은 특유의 비상함으로 고아원의 아이들과 교관들 모두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들어 서로를 죽이는 처참한 사건을 만들었던 것. 그렇게 5.11 킨더하임은 소수의 사람들만 생존하게 되었는데 그때 살아남았던 하르트만은 사실 지금까지 5.11 킨더하임의 실험을 계속 이어가던 중이었던 것. 하르트만은 축구를 좋아하는 고아 디터라는 소년을 킨더하임의 방식으로 학대하며 키우고 있었고 덴마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데 あなたがやったんですね。やった。何？あなたはこのディーターに虐待を加えている。虐待？人聞きの悪いことを言わないでほしいな。なあディーター。この子を病院へ連れて行きます。殺人の次は誘拐か。動くな。怖い。今の世の中は悪いことでいっぱいなんだ。だから僕は強くならなくちゃいけないんだ。強く。ハルトマンさんがそう言ったのか。世界は真っ暗だ。明日は真っ黒だ。そんなことはない。本当？ああ、本当だ。忘れてた。ほら、サッカーボール。 그렇게 디터를 구하고 치료시키기 위해 병원에 데려가는데 수배 중인 덴마는 황급히 병원을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디터를 찾아온 하르트만. 그렇게 하르트만은 디터를 어디론가 끌고 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덴마는 곧장 하르트만의 집으로 달려가고 그곳에서 요한의 어릴 적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ヨハン、一緒に写っているこの男は誰だろう。ディーター、もしかしたら。
그렇게 폐허가 된 오일을 킨더하임으로 가는데 마주하게 되는 하르트만과 디터. ダメだまたダメだった。この子もヨハンじゃない。みんな死んでいた。教官も孤児も50人全員が息絶えていた。ヨハンはそれを眺めていた。 잠시 초월 더빙 한국어판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요한은 그걸 바라보고 있었지. 요한한테 물었지. 무슨 짓을 했냐고. 그러자 요한이 그러더라. 사람들이 모이면 증오가 생겨나게. 난 거기에 아주 약간의 기름을 부었을 뿐이에요. 당신들의 실험이 요한을 그런 끔찍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렸어. 천만, 그 아이는 타고난 지도자감이. 우리가 그런 예술 작품을 만들어냈을 리가 없잖아. 요한은 처음부터 인간을 초월한 괴물 같은 존재였어. 그 아이의 목표가 뭐였는지 알아? 세상의 끝에 나 혼자 살아남는 거예요. 내일은 캄캄한 어둠이야. 어째서 넌 요한처럼 되지 않는 거야? 이제 그만둬! 디터! 이리 내와! 네가 결정해. 너 스스로 결정해. 나하고 헤어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 디터. 응? 어서 돌아와. 사랑하는 내 아들 디터. 세상은 암흑 속이야. 내일은 캄캄할 뿐이야. 덴마 아저씨가 그랬어요. 내일은 밝을 거라고요. 가지 마라, 디터. 한편 안나는 한껏 차려입고 누군가를 찾아 어느 바에 오는데 こちらへどうぞ。 독일 극우파의 조직 중간 보스 격인 갓난아기를 만납니다. 안나는 요한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요한을 알고 있는 갓난아기를 찾아온 것. 그렇게 극우파의 간부 게데리치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赤ん坊が連れてきたという娘は君かね。顔を見せてごらん。なかなか美しい娘じゃないか。さすがヨハンの双子の妹だ。ヨハンに会わせてください。会えるとも。君がここにいると分かれば彼は必ず現れる。 게데리치 교수는 자신과 볼프 장군을 포함해 총 4명의 동독 출신 극우파의 간부들이 만든 조직에 제2의 히틀러 같은 요한을 새로운 지도자로 추대하려고 하는데, 사실 요한을 끌어들이기 위해 안나를 미끼로 찾아오게끔 판을 만들었던 것. 그렇게 안나는 오히려 감금당하게 됩니다. 한편 하르트만이 말했던 볼프 장군을 찾아 나선 덴마는 볼트너 부부를 살해했던 경찰을 찾아가는데, 그 사건 이후 경찰을 그만두고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린 경찰. アンナがニナフォルトナーが来たのか。赤ん坊に言われたんだ。もしあの娘が現れたら自分のところへ来るように仕向けろって。あの娘は大事な餌だって。 그렇게 덴마는 경찰에게 안나가 갓난아기를 만나러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급히 안나를 찾으러 갓난아기에게 가는데, なんだ死んでないや。 오히려 갓난아기에게 급습을 당하는 덴마. 그렇게 끌려간 덴마는 갓난아기에게 왜 요한을 찾는 거냐며 폭행을 당하는데, 明日の夜はヨハンを歓迎するパーティーでちゅ。 따라왔던 디터까지 붙잡힌 상황. 갓난아기의 부하가 디터를 처리하려 하는데, やめろ。 갑자기 등장하는 볼프 장군의 부하들. あれは私の部下でして。ドクター天馬、これまでの非礼をお許しください。あなたはボルフ将軍の大切なゲストです。 볼프 장군의 부하들은 덴마를 구해주고 감금당했던 안나도 탈출을 감행하는데, アイシェ、私たちは 누군가에게 몰살당한 게데리치 교수와 부하들. 그렇게 같은 건물에서 볼프 장군을 마주하는 덴마. よく来てくれた。私がボルフだ。 사진과 달리 노인이 되어 있는 볼프 장군. 하지만 볼프 장군은 다른 극우파 간부들이 요한을 새로운 지도자로 만들려는 것과는 달리 요한을 제거하려 하는데, 과거 체코 국경을 넘던 쌍둥이를 발견했던 볼프 장군은 남자아이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요한을 5일을 킨더하임으로 보냈던 인물. 하지만 그의 가족, 친구, 부하들 모두 요한에 의해 죽게 되었고 현재 주변인이 다 사라진 상태.
볼프는 동독에서 가져온 거에게 재산만이 자신이 볼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볼프는 덴마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데 ロンベルクのヒルデン運とエンゲルス社の倉庫跡で待つ。ヨハンは今朝ここにいた。そしてゲーデリッツとその部下を殺した。ニナはこの伝言を見てその場所へ向かったのだろう。彼を殺してもらいたい。 그렇게 덴마는 볼프에게 요한을 제거해줄 것을 부탁받고 필요한 자금과 무기를 지원받게 됩니다. 안나는 집에 써있던 메시지처럼 그 장소에서 또 한 번 요한이 써놓은 메시지를 보게 되는데 그렇게 덴마와 지회하는 안나. ニナ！私見たの、ヨハンのメッセージを。私も見た。今からそこへ行く。ヨハンは一人じゃない。ヨハンは二人いる。 덴마는 안나가 보았던 그 장소에서 요한의 메시지를 보게 되고 助けて。僕の中のモンスターが破裂しそうだ。 요한이 두 개의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편 덴마의 대학교 동문이자 독일의 유명 범죄 심리학자 루디 길렌. 덴마는 길렌을 찾아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와 요한의 메시지를 분석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오히려 길렌은 덴마가 요한을 심리적으로 만들어낸 허상의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길렌은 어느 자식이 없던 중년 부인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 페터를 심문하는데 페터는 요한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살인을 하도록 설득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죽은 중년 부인의 집에서 요한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편지를 발견하는데 덴마가 보여준 요한의 메시지와 같은 내용. 同じだ。 그리고 어떤 사진들을 발견하는데 페터의 어린 시절 사진을 누군가의 얼굴로 바꿔놓은 사진. この少年はお前は誰なんだ。 그렇게 길렌은 덴마의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되고 요한이 실존하는 괴물 같은 인물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確認しろ。何番のバスに乗るか。追跡の準備だ。 그렇게 길렌은 수배 중이던 덴마를 경찰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今出頭して身の潔白を証明する道もあるぞ。私が協力する。私は自分の無実を晴らすためにヨハンを追ってるんじゃない。ありがとう、ルーディ。 5台のバスがほぼ同時に出発しただと。 한편 독일의 어느 지방에서 또 한 번 중년 부부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すみません。今回の事件、例の中年夫婦殺人との関連性は。君にだけ特別に教えてあげよう。今回の事件は連続中年夫婦殺人の一つだ。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던 집으로 가는데 私は犯人だ。 레전드 초월 더빙으로 잠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범인이다. 난 지금 범인이 돼서 움직인다. 노크를 할까? 그래. 여기선 역부부의 경계를 서지 않는 게 중요하다. 마음씨 좋은 부부로군. 수월하게 안으로 안내돼서 거실로 들어간다. 두 사람은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는다. 몇 분 후면은 주인은 저쪽 바닥에서 숨을 거둘 것이다. 하지만 난 아직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노파는 어디 있지?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는 중이다. 차를 내오지 못한 채 노파는 부엌에서 등을 찔려 살해됐다. 그렇다면 난 이제부터 슬슬 행동에 들어가야만 된다. 나이프를 꺼낸 뒤 당황해서 일어서려고 하는 주인을 한 번 찔. 실패했다. 주인은 왼손에 상처를 입은 채로 달아난다. 다음 일격은 주인의 오른쪽 어깨. 또 실수다. 난 초보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주인은 큰 소리로 아내를 부른다. 하지만 부엌의 노파는 듣지 못한다. 노파는 요즘 들어 귀가 어두워졌다. 그렇다. 난 그걸 이미 알고 있다. 소리 질러. 울부짖어. 노파는 당신을 없앤 뒤에 처치해주지. 드디어 잡았다. 주인의 왼손잡이. 이 벽면 앞에서 난 주인을 따라잡았다. 끝내겠어. 아니, 난 여기서도 끝을 내지 못한다. 주인이 숨을 거둔 자리까지는 5m. 왜지? 왜 난 여기서 끝을 내지 못하지? 어째서? 그렇게 룽게는 죽은 중년 부부의 조카를 신문하는데 で、犯人は捕まるんでしょうね。
ええ、ほぼ断定しています。やはり例の日本人の元医者。遺産はどのくらいになりますかね。何なんだねあなたは。まるで私が遺産目当てにやったとでも言いたげな口ぶりだな。あなたは犯人じゃありませんよ。そうでしょう。ロンゲ警部、あなた本当にこの事件連続中年夫婦殺人の一つと見ているんですか？模倣犯の仕業だよ。一連の事件に見せかけたね。 룽게는 조카가 연쇄살인 사건을 모방해 벌인 소행임을 알지만 덴마를 사건에 끌어들이기 위해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그동안 일어났던 중년 부부 연쇄살인 사건의 연장이라 발표하게 되고 알려지게 되는데 이를 알게 된 덴마는 요한의 흔적을 찾아 사건의 집에 오게 되고 룽게가 했던 것처럼 사건을 추측해보는데 犯人はここで被害者を追い詰めた。しかしここではなく、なぜ一瞬躊躇した。違う。 감정이 없는 요한의 행동과는 다른 인간의 감정이 느껴지는 현장. 그렇게 덴마 역시 요한의 범행이 아닌 모방범의 소행임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그때 久しぶりですね。やっと会えましたね。 잠복해 있던 룽게. ゆっくり話し合いましょう。こんなことを繰り返すともうおしまいに。 그런데 그 순간 사건의 진범인 중년 부부의 조카가 자신이 범인임을 알고 있는 룽게의 복부에 칼침을 놓는데 私だ。私が四夫夫妻を殺した。自首する。許してくれ。お前などに興味はない。私の邪魔をするな。くそ。なんだこの傷は。 쓰러진 룽게를 참아 두고 갈 수 없는 의사 덴마. 그렇게 병원 근처에 두고 떠날 생각으로 병원으로 향하는데 결국 수갑을 차게 되는 덴마. 하지만 룽게 역시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 血を止めなきゃあなた死ぬぞ。自白しろ、ドクター天馬。アイスラー記念病院での院長ら3人の殺害。過去3年間の連続中年夫婦殺し。すべて自分の犯行だと自白するんだ。すべてはヨハンの仕業か。ヨハンなどこの世にいやしない。ヨハンはお前自身だ。あなたは間違ってる。私に間違いなどない。お前の犯行現場には感情がない。毎日人の生死を扱っていると感情がなくなるもんだな、ドクター天馬。あなたは間違ってる。私はいつも手術のたびうまくやり遂げられるだろうか。突発的なトラブルは起きないだろうか。本当はビクビクしていた。私の手に人の生死がかかっているんだ。私の手に。 결국 수갑을 풀고 응급처치에 들어가는 덴마. 그렇게 룽게는 회복하게 되고 사건은 진범이었던 조카의 자백으로 마무리됩니다. 한편 덴마를 잊지 못한 채 알코올 중독 불황자가 된 에바. 한 듬직한 남자와 만나게 되는데 ロベルトだよ。どう？その辺で食事でも。 남자는 에바의 전 약혼남이 덴마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무튼 둘은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やっぱり殺すか。 사실 남자의 정체는 요한을 신봉하는 부하 경호원 출신 로베르토. よっぽど見てはいけないものだったらしいわね。金髪の美しい青年。ヨハンを見た者には死をということ？ 에바는 그동안 덴마를 몰래 미행하며 요한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로베르토는 에바를 처리하려 하지만 에바는 요한의 사진을 넘겨주는 대신 덴마가 있는 장소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덴마가 있는 장소로 가는 에바와 로베르토. 이곳은 얼마 전 총상을 입은 어느 조폭 두목이 수배자인 덴마의 치료를 받으며 요양을 하고 있던 장소. 天馬は上の山荘にいる。あんたが殺したいんだろ。 그때 덴마를 따라왔던 디터가 방금 총 맞고 쓰러진 자를 부르러 오다가 에바를 만나게 되는데
伝えて、早く逃げるように伝えて。早く。おばさん早く。おばさん、足がいいから早く。どっちから撃ってきたの？当たったの？ダメだよおばさん、こんなところにより早く。ダメだってば。なんだ、結局あの女天馬を殺す気ないのか。おばさんは誰？天馬の味方？言っとくけど私はおばさんじゃないわ。さあ早く天馬のところへ行って逃げるように言いなさい。でもこのまま僕らが逃げたらおばさん血がいっぱい出て死んじゃうよ。おばさんじゃないって言ってるでしょ。ロベルト、藪に潜んで私を狙おうとしているのならやめた方がいいわ。いたはずよ。あなたの欲しがっているヨハンの写真は私が死んだら自動的に連邦捜査局の刑事の手に渡るようになってるって。大丈夫お姉さん？ないでしょ。一人で逃げなさい。もうすぐ天馬が。来やしないわよ。私を助けになんて来やしない。来やしない。リーター、リーター、どこだ？天馬、ここだよ。今行く。そこでじっとしてろ。来ちゃダメ。今来たら奴に狙い撃ちにされるわ。奴の狙いはあなたの命なんだから。このおばさん、天馬の知り合いだよ。撃たれて血がいっぱい出てるんだ。エヴァ、あなたに今死なれちゃ困るのよ。私の夢はあなたを生きたまま警察に引き渡すことなんだから。そして刑務所の中で一生後悔して生きるのよ。私を捨てたことを一生後悔しながらね。おばさん、しっかり。私を助けになんて来るわけがない。天馬。 서로를 이용한 에바와 로베르토. 로베르토는 결국 철수. 에바를 치료한 덴마는 산장을 떠나고 에바는 산장에서 요양하게 됩니다. 한편 운계는 덴마와 알고 있는 길렌을 찾아가는데 これらすべて犯人は天馬ではない。犯罪心理学者として天馬と直接面接した私の出した結論だ。無実ならなぜ逃げるんです？逃げたんじゃない。彼が犯人ではないという証拠がある。この事件の情報をすべてまとめて分析したものだ。老作ですな。無理ですよ。これらが関連した事件であるということを立証するのは不可能です。あなたのその手の動き、お気になさらないでください。心理学者の私に言わせれば、あなたの不安な心がその手に現れているように見えますね。あなたの手の動きが記憶した情報は、その瞬間からあなたの主観が入ってくる。あなたの判断は全て間違いないと。あなたにとって天馬は悪人でなくてはならないんだ。でないとあなたのアイデンティティが崩壊してしまうんだ。これがヨハン・リーベルト本人の写真です。これら全てが天馬の嘘だと立証できますか？この青年は今どこに？ミュンヘン大学の学生です。今はシューバルトの秘書に収まっています。 요한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운계. 한편 위넨대학교. 대학생 칼 노이만과 로테 프랑크. 이들은 이야기를 나누는 중 누군가를 만나는데 昨日は大変だったね。朗読のアルバイトも今日はお休みだった。あ、カール、紹介するわ。こちら金曜日担当の。はじめまして。どうも、経済学部のカール・ノイマンです。法学部のヨハン・リーベルトです。 바로 요한. 그렇게 요한과 칼은 어느 옥상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僕は子供の頃からそういうのなかったから。君の家族ってどんなだった？あ、ごめん、気に障ること聞いちゃったかな。実は僕、子供の頃から里親に引き取られて。よかったら聞かせてくれないか？君の話。湿っぽくなっちゃったけど。今の君の話、大金持ちの父親シューバルトのことかい？ 칼은 사실 독일의 대부호 슈바르트와 과거 직업 여성이었던 말고트 랭거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大金持ちなんでしょ。僕はお父さんに捨てられたって言ってた。捨てられたんじゃない。あなたが大人になっても会いたかった。冷たくされても恨んじゃダメ。なんで？母様恨んでないから。これ持って行きなさい。 엄마 말고트 랭거는 토끼발 증표를 주며 어디론가 떠났고 대학생이 된 칼은 슈바르트가 아버지인 것을 알고 있지만 이를 숨긴 채 슈바르트에게 라틴어 책을 낭독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だから名乗り出るんじゃないか。本当のことを全て彼に分かってもらうんだ。 독신이었던 슈버르트에게 오래전에 아들이 칼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데 사실 슈버르트도 과거의 일을 속죄하며 아들을 찾고 있었던 것. なぜ今まで隠していた。私が君の母マルゴットに渡したウサギの足だ。生まれてくる君に幸運をもたらすお守りだ。君のものだ、カール。辛い思いをさせた。お父さん、息子よ。彼が私に教えてくれた。私のもとで秘書として働いてくれることになった。 그렇게 슈버르트의 비서가 된 요한. 요한은 눈이 보이지 않는 슈버르트의 장서들을 대학교 도서관에 기증할 것을 제안하고 그렇게 슈버르트의 장서 기증 기념식이 열리기로 합니다. 何かお探しですか？友達のために何かいい絵本はないかと。じゃあこれなんかいかがかしら。どうもすみません。あ、そうそう、これ。それが気に入ったんですか？チェコのプラハにある出版社ね。どうなさったの？ 어떤 동화책을 보고 갑자기 쓰러지는 요한. 이 동화책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한편 위넨대학교 도서관에서 요한의 흔적을 찾아보고 있는 안나. 안나는 로테를 만나게 되는데 로테를 통해 요한이 슈버르트의 비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요한이 슈버르트를 이용하려는 것임을 짐작하게 됩니다. あなたたち双子じゃないの？そうなのね。この絵本何なの？彼はこれを見て突然倒れたのよ。 요한이 보고 쓰러졌었던 동화책 이름 없는 괴물. 그 내용은 먼 옛날 이름을 너무 갖고 싶던 이름 없는 괴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괴물은 둘로 나뉘어 한 마리는 동쪽으로 한 마리는 서쪽으로 여정을 떠나는데 동쪽으로 간 괴물은 한 마을을 발견하고 대장장이를 만나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 오토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배가 고파진 괴물은 대장장이를 먹어버리게 되고 다시 이름 없는 괴물로 돌아온 괴물. 그렇게 이름을 찾아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병에 걸린 소년을 발견하고 이름을 받는 대신 또 한 번 소년의 몸속으로 들어가 건강한 소년이 되지만 또 배가 고파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잡아먹어버리는데 성 안에 아무도 없게 되자 성 밖으로 여정을 떠나는 소년. 어느 날 소년은 서쪽으로 갔던 괴물을 만나게 되는데 서쪽 괴물은 이름 같은 건 필요 없어. 이름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 우리는 이름 없는 괴물이니까. 라고 말하는데 서쪽 괴물을 먹어버리는 소년. 모처럼 이름이 생겼지만 이제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없게 된 소년. 소년의 이름은 ヨハン。素敵な名前なのに。チェコ語読めるの？わからない。 체코어로 된 책을 읽을 순 없지만 오래전 누군가가 읽어주었던 기억이 떠오른 안나. 한편 요한의 정보를 알게 된 덴마는 성능 좋은 저격총을 구해 요한을 찾아내는데 この森で撃つしかない。 서늘한 요한의 포스. 그렇게 슈버르트 장서 기증 기념식이 열리는데 행사장에서 다시 요한을 노리는 덴마. 引き金を引けば全ては終わるのに。マウラさん、撃たなきゃ。 하지만 그때 또 다시 등장하는 요한의 신복 로베르토. 銃の撃ち方、銃っていうのはな、こうやって撃つんだよ。シューバルト氏です。お前の狙いは私だろう。あなたのために大勢がうようよと。なんということ。手を出すな。みんな私の話を聞いてほしい。落ち着いて冷静に行動してほしい。
얼마 전 라이히 와인이라는 박사를 통해 사실 요한의 정보를 알고 있었던 슈바르트. がやる仕事をよく見てる。 슈바르트는 사람들에게 도망가라고 말하는데 요한의 신호에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도서관. なんだこの服は。そうか、気が変わったんだね、ヨハン。この方がいい。ちょっといいよ。すごい。お前も。逃げ惑っています。誰も我先にと折り重なるようにこの恐怖が。お前には無理だよ。お前はただの医者だ。必ず引き金を二度引け。よ誰なんだ。僕が見えますか。僕の目に映っているものが見えますか。おとぎの国のような町で生まれた。たくさんの人が死んでいた。もう一人の分身とそこを手をつないで歩いていた。僕らには名前がなかった。 안나도 현장에 도착하고 덴마는 우선 사람들을 구합니다. 드디어 마주하게 되는 덴마와 요한. 결국 요한을 처리하지 못한 덴마. 그리고 안나와 슈바르트는 덴마에게 구해져 병원에서 회복하고 안나는 길렌을 만나 이름 없는 괴물 동화책에 대한 기억을 좀 더 상세히 찾아내는데 いや、もう少し。3匹のカエル。3匹のカエル。なんだそれは。おとぎの国のような。 다음날 어떤 기억이 떠오른 안나는 어딘가로 떠납니다. 父さん、もう十分戦ってきましたよ。3匹のカエル。ある男に伝えてほしいことがある。 한편 슈바르트는 아들 칼렉의 드레스덴에서 덴마를 만나 무언가를 전해주라고 하는데 カールだね。あなたは伝言聞かせてくれるかい。これをチェドック橋、3匹のカエル。そして父はこう言ってました。双子の母親はプラハで生きている。 그렇게 덴마는 세마리의 개굴이라는 장소를 알게 되고 체코 프라하로 떠납니다. 프라하로 가는 열차에서 일본에 가봤다고 말하는 어떤 남자를 만나는데 こんにちは。どうも。もう何年前になるかな。秋葉原に行きましたよ。北の墓場通り縄。 노래 좀 하는데 덴마는 신분증 검사에서 위조 여권임을 들통나게 되고 逃げた方がいい。ドクターテンマ。なぜ私のことを。そんなことより国境警察がその偽造パスポートに気づいてやってきますよ。 급히 열차를 탈출하는데 따라오는 남자. よかったらこの先国境付近まで案内しましょうか、ドクターテンマ。 남자의 정체는 5.11 킨더하임의 과거를 조사하고 있는 기자 볼프강 클리머. 그는 덴마의 기사를 읽고 덴마가 누명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私は人を撃った。私はもう医者じゃない。 그렇게 둘은 걸어서 체코 국경에 도착하는데 ありがとう。本当に助かりました。幸運を祈ります。ドクターテンマ、誰だっていろんな罪を背負ってる。その罪は消えない。でもやらなきゃいけないことがある。
그렇게 글리머는 프라하에 도착하고 누군가를 만나는데 과거 5.11 킨더하임의 원장이었던 라인하르트 비아만,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 출신으로 과거 고아원에서 정신적인 세뇌 인격 교정을 담당해왔던 인물. 요한이 일으켰던 5.11 킨더하임의 참극은 비아만이 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후의 일이었는데 人をモルモットのように扱って楽しいですか。 현재도 고아원을 운영 중인 비아만. 글리머는 비아만이 5.11 킨더하임의 실험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私はあなたから真実を得るまで付きまといます。消え失せろ。二度と私の前に現れるな。消え失せろ。おじいちゃん帰りが遅いから迎えに来たよ。誰そのおじさん。さあ帰ろう。なあみんな 아이들에게 고아원에서 나가자고 하는데 外はもっと自由なんだぞ。 거절하는 아이들. おじさんボール行ったよ。 5.11 킨더하임과는 다른 바이브의 아이들은 해맑게 웃습니다. まさか。待ってよおじさん。 그때 안나 같은 모습의 한 여성이 바이만의 고아원 사무실을 빠져나가는데 참극이 일어난 고아원 사무실. しっかりしろ。おじいちゃん。 女 죽기 직전에 바이만은 글리머에게 과거 5.11 킨더하임에서 녹음된 어떤 테이프가 보관된 금고의 열쇠를 전해주는데 5.11 킨더하임이 증오와 파괴 같은 어둠을 주입시키는 곳이었다면 愛情。まったく新しい発見だったよ。それは親が子に向けるごく普通の自然なことだ。いや実験だ。 이곳은 사랑과 애정으로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종의 긍정적인 교육 실험소가 되었던 것. 사건의 목격자가 된 글리머는 경찰 조사를 하게 되는데 どうぞお引き取りください。長時間お引き止めして申し訳ない。いえ死ぬ間際にフェドロフ氏は息を引き取る直前に何か言い残しませんでしたか。いえ 경찰 조사를 마치고 글리머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데 なんでこんな町外れまで来るんだ。 갑자기 날아오는 주먹. ステンプスタルシ。 알고 보니 택시가 아닌 의문의 갱단. いやご無事でしたか。 방금 전 조사를 하던 형사. テープ録音テープ。 그렇게 갱단과 형사는 글리머를 폭행하며 녹음 테이프의 위치를 추궁하는데 最後のチャンスだ。鍵はどこだ。超人シュタイナーって知ってますか。 글리머는 어릴 적 보았던 60년대 서독의 어린이 만화 초인 슈타이너를 말하는데 주인공이 궁지에 몰리면 초인으로 변신해 적을 쓸어버리고 자신이 변신했다는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내용의 만화. 変身してみろ。なんだお前。あれ女が 정신을 차린 글리머는 탈출해 호텔로 돌아오는데 銃で撃った死体があとの2つの死体は超人シュタイナーか。またやっちゃった。 앞서 말한 만화의 주인공 같은 폭력성이 있던 글리머. 글리머는 대체 어떤 인물인 걸까요?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도착한 경찰. 신참 형사 스쿨은 조사에 들어가는데 ゼマン警部。銃で頭部を撃たれている。現状保全しとけ。 아직은 신참티가 나는 초보 형사. 그렇게 조사를 이어나가던 스쿨은 글리머를 만나게 되는데 ゼマン警部をやったのはあんたか。わからない。拷問されて半分死んでたからな。銃で撃ったのは私じゃない。他の2人は私がやったのかもしれないが覚えてないんだ。わからない。この数日間いろんな人に裏切られた。僕にはもうわからない。何を信じればいいのか。 글리머의 진술과 여러 사건들이 겹쳐 혼란스러운 스쿠. 글리머는 녹음 테이프가 보관된 금고의 열쇠를 스쿠에게 전해주고 호텔 위치까지 말해주며 호텔로 돌아갑니다. 스쿠는 얼마 전 우연히 만난 한 아가씨에게
현재 사건과 고충을 털어놓는데 僕はまだ君の名前も知らない。あ、ごめん。アンナ・リーベルト。アンナ、いい名前だ。君ドイツ人だったのか。また。안나. 안나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오는 걸까요? 안나 같지 않은 수상한 안나. 그녀의 정체는 가시金庫の鍵か. 안나로 위장한 요한. 다음날 스쿠는 글리머를 협박하다 죽은 형사가 사실 구 체코슬로바키아 비밀 경찰, 즉 갱단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차리는데 スーク刑事、この件は当分の間口外しないように。はい。 보고받는 경찰서장 및 간부들 역시 비밀 경찰들. ヤンスーク、あの男を張れ。はい。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신참 형사 스쿠가 글리머와 접촉하는 것을 보게 되고 現在スークは共和国広場のカフェにいます。やはりあのノッポの男グリマーに間違いありません。 스쿠와 글리머를 미행합니다. 맡겨두었던 열쇠를 가지고 대여금고로 가는 스쿠와 글리머. 그렇게 바이만이 말했던 5.11 킨더하임에서의 어떤 녹음 테이프를 손에 넣게 되는데 ここはどこだね。511キンダーハイム。君の名前は？ヨハン。君の名字は？オット、ハンス、トマス。昔々名前のない怪物がいました。アンナを待ってた。この少年は薬物投与を受けて尋問されている。たくさん人が死んでた。世界にはアンナと僕2人だけみたいだった。僕の中の怪物がどんどん大きくなる。バリバリ、ぐしゃぐしゃ、バキバキ、ゴクン、バキバキ、ゴクン。それはね。大丈夫ですか、グリマーさん。 갑자기 PTSD가 오는 글리머. 글리머는 사실 5.11 킨더하임 출신이었던 것. 테이프는 스쿠가 보관하기로 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전담 수사팀이 스쿠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것과 계좌에 거액의 돈이 들어온 것을 이유로 집을 수색하는데 好きにすればいいでしょう。シャツだけ着替えさせてもらっていいですか。落ち着け落ち着け。硝煙の匂い。 수상함을 느낀 글리머는 스쿠의 집으로 가는데 고아원에서 봤던 안나, 아니 요한이 지나갑니다. 살인범으로 몰리게 생긴 스쿠. 글리머와 함께 어딘가로 숨게 되는데 誰が撃ったんだ。チェコスロバキア秘密警察か。どこから狙ってるんだ。テープ。スク、今行く。テープ。テープはここにはない。グリマーさん。今助けてやる。 비밀 경찰에 타깃이 된 스쿠와 글리머. 그렇게 완전히 포위되는데 あなただけでも。バカ言うな。 Hakme David gefragt. Nee, ist zu verwirrt. チェコンか。痛いよ。 Pomalu w tym metodnitis. ないよ。 Italski idora스 stresa. 공포감으로 초인슈타이너로 변신하는 글리머. 한편 덴마는 입원해 있던 스쿠의 어머니를 통해 위치를 알게 되고 ブルノ通りの廃屋。グドトイエ。 그렇게 스쿠와 글리머를 포위하고 있던 스나이퍼를 제압 후 글리머에게 가는데 피떡이 되었지만 죽지는 않은 갱단. 超人シュタイナーがグリモーさんまたやっちゃった。俺の中のもう一人の俺が。俺は511キンダーハイムの出身なんだ。 그렇게 덴마는 스쿠와 갱단을 응급처치하고 응급차를 부른 후 호텔로 돌아와 글리머의 5.11 킨더하임에 대한 기억을 듣게 됩니다. 5.11 킨더하임에서 퇴소 후 어딘가에 입양된 글리머는 14살이라는 나이와 볼프강 글리머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여러 외국어를 공부하는 등의 스파이 교육을 받았다는데 その中でも一番難しかったの笑い方だよ。さてとスークの病院行かなくっちゃ。 그렇게 살인 누명을 쓰게 된 스쿠를 구하기 위해 병원으로 가는데 ありません。ご同行願えますか。スープはどこだ。ようこそどうぞこちらへ。 비밀 경찰의 간부 랑케 대령을 만나게 됩니다. 랑케 대령은 스쿠가 자신들이 관리하는 병원에 입원 중이며 스쿠와 녹음 테이프를 교환하자고 하는데 비밀 경찰이 녹음 테이프가 필요했던 이유는 어느 알 수 없는 독일인과의 비즈니스로 인해 필요했던 것. あんなこと繰り返しちゃいけない。あんなこと二度と繰り返しちゃいけない。511キンダーハイムの出身者だから。 하지만 글리머는 거절합니다. 글리머가 5.11 킨더하임 출신임을 알게 된 랑케 대령은 오래전 자신이 5.11 킨더하임으로 보냈던 조카를 아냐고 묻는데 わからない。記憶がないんだ。わかりました。今日のところはお引き取りいただいて結構です。丁重にお送りしろ。 그렇게 거래를 유예하고 돌아가는 길에 思い出した。 사진 속 아이가 기억난 글리머. 킨더하임에서 귀중했던 자신의 코코아를 나누어 주었던 대령의 조카. あいつの名前はアドルフ・ラインハルト。私のおいだ。 그 소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요한의 신복 로베르토. 다음날 랑케 대령은 붉은 장미라는 저택에서 이름 없는 괴물 동화책을 쓰던 어떤 남자를 알려주는데 フランツ・ボナパルタ。彼は絵本作家でもあったんだよ。 한편 진짜 안나도 체코의 세마리의 개구리에 도착합니다. 何？私はここで絵本を読んでいたはずなのに、ドアを開けて帰ってきたのは私が私を迎えている。おかえり。お兄ちゃん。 어릴 적 기억을 되찾는 안나. 한편 스쿠의 어머니에게 테이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요한은 또 한 번 안나로 위장해 테이프를 손에 넣게 되는데 이후 덴마와 글리머 랑케 대령도 테이프의 소리를 듣기 위해 병원에 오는데 누군가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テープは？テープならここよ。ヤンはどうしているの？お連れしましょう。ヤン・スークのいる病院へ。 서둘러 테이프를 듣게 되는데 僕が一番怖いもの。アンナを忘れてしまうこと。毎日おかしな授業で記憶がなくなっていくんだ。お願い、アンナを忘れさせないで。世界にはアンナと僕2人だけなんだ。この記憶だけはお願い。聞かせてあげられるのはここまでだよ。やっとわかったんだ。このテープをやっとわかったんだ。現在のヨハンの声だ。僕がどこへ行くべきかやっとわかったよ。ドクター天馬。 뒷부분을 삭제해버린 요한. 덴마는 보나파르트의 동화책을 출간했던 편집자를 찾아가게 되는데 ボナパルタは精神科の博士号を持っていたし心理学者でもあった。専門は脳外科でした。 그가 원래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심리학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편 안나는 체코에서 살던 어릴 적의 기억을 떠올리며 붉은 장미의 저택에 도착하는데 けど私ここを知ってる。怖い。何もないよこの部屋。독이 든 포도주를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독살되었던 현장을 기억해내고 쓰러지는 안나. 쓰러진 안나는 근처에서 인형극을 하고 있던 립스키라는 남자에게 구해지는데 립스키는 보나파르트의 동화책으로 인형극을 하던 인형사. 彼はたくさんの絵本を書いたフランツ・ボナパルタっていう人物のね。フランツ・ボナパルタ。人間はね、何にだってなれるんだよ。朗読会？彼の朗読会が赤いバラの屋敷で行われていたんだ。 붉은 장미의 저택은 과거 보나파르트가 동화책 낭독회를 열었던 곳이지만 사실은 비밀리에 사람의 심리와 인격을 조정하는 일종의 실험장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붉은 장미의 저택에 온 요한. やっと会えたね。ただいま。僕だよ母さん。母さんでも見分けがつかなかったろう。あの子は僕で僕はあの子。君は僕で僕は君。外はいい天気ですよ母さん。すべてを炎の中に。
요한은 붉은 장미 저택을 불태워버립니다. 안나는 리베르트 부부 사건의 기억이 떠오르는데 とりあえず中に入ってくる。お兄ちゃん誰か来たのかな。お兄ちゃん今までもヨーゼフおじさんやクララおばさんが死んだのも全部お兄ちゃんがやったの。お兄ちゃんがやったの。だって今日は怪物が僕らを連れにやってきたんだ。僕を撃てよ。撃ったら銃を布で拭いて窓の外へ投げ捨てるんだ。怪物に捕まらないように逃げるんだ。大丈夫。僕が死んでも君は僕で僕は君。 니나. 한편 불타버린 저택 밑에서 40여 개의 시신이 발견되는데 안나의 기억과 같이 포도주로 독살되었던 사람들로 추정. 현장을 찾아온 덴마. ドクター天馬、ちょっとご同行願えますか。ボルフ将軍がお呼びです。ボルフ将軍。 그렇게 볼프 장군을 다시 만나는데 명이 다해가는 볼프 장군. 볼프 장군은 덴마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데 저택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요한과 안나는 도망쳐 체코 국경을 넘어오는 중 볼프 장군에게 발견되었고 쌍둥이가 갖고 있던 동화책에 나온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을 남자아이에게 붙여주고 요한을 5일을 킨더하임으로 보냈던 것. 그렇게 붉은 장미저택의 사건과 요한의 이야기를 알려준 볼프 장군은 名前を呼んでくれ。あなたはヘルムート・ボルフだ。ああ、これがヨハンの見た風景か。名前のない世界だ。 눈을 감게 됩니다. 한편 안나는 독일 미넨으로 돌아와 길렌을 만나 최면을 통해 지난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는데 お母さんは反政府運動でもお兄ちゃん捕まった。メガネの男に赤いバラの屋敷草の人死んでた。痛くない。ただいま。 갑자기 흥분하며 공격성을 보이는 안나. 全てを思い出したんだね。 그렇게 기억을 거의 다 되찾은 안나는 모든 일을 마무리하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요한을 찾아 나섭니다. 앞서 죽었던 게데리츠 교수, 볼프 장군과 함께 극우 조직을 만든 4명의 수장 중 한 명인 페트르 차페크. 그는 프란츠 보나파르트의 제자이자 부하였던 인물로 1989년 체코 공산당이 붕괴되며 독일로 도망쳐왔고 5.11 킨더하임처럼 아이들의 폭력성을 일깨우는 교육을 해온 인물. 요한을 잘 알고 있는 차페크는 다시 극우 조직의 수장으로 요한을 추대할 계획인데 차페크와 결탁하여 부하가 되어 있는 갓난아기. ヨハンの意思だろう。はい。ニナの身柄を我々が確保することが今第一ではないかね。あの娘、ヨハンの妹であることを忘れなく。 갓난아기는 요한에 의해 직업 여성에게 살해되어 버리고 赤ん坊が殺されています。怖くない。怖くないから。 이 사건으로 차페크는 극우 조직이 요한을 추대하기는커녕 요한에게 몰락되어 버릴까 극심한 공포에 휩싸이는데 今すぐだ。わかりました。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身の危険を感じるのはわかりますが、山荘へ。ライター。銃を取ろうとしたんじゃ。 부하의 걱정을 오해하여 실수로 죽이기까지 하는 차페크. 등장하는 요한. 잠시 초월 더빙 한국어판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붉은 장미의 저택에서 수많은 사람이 그 와인을 마시고 걱정 마세요. 봐요. 나도 마시잖아요. 모든 건 내가 계획한 대로. 난 뭐죠? 내 안에 있는 괴물은 내 안에는 없었어요. 바깥에 있었죠. 하고 싶은 말이 뭐지? 프란츠 보나파르트는 살아있지 않나요? 차페크さん 베토르. さあおいで。怖くないから。おい。
妹か。ヨハンは私を生かしておいた。私を殺すのは妹だから。早く私を殺せ。連れて行って。ヨハンは今どこにいるの？ヨハンは私に言った。なぜ私を殺さない？記憶は全て取り戻したのか？私たちは何知ってるんでしょ？お前たち双子がどうやって生まれたか。차페크는 쌍둥이가 태어난 비밀을 알려주는데 아버지는 보헤미아 지방 독일계 체코슬로바키아인으로 사관학교 출신의 군인, 어머니는 체코 모라비아 지역 출신으로 대학에서 유전자 공학을 전공하던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 두 사람은 프라하에서 만나게 되어 연인이 되고 여자는 임신을 하게 되는데 남자는 사랑의 진심이었지만 만남과 임신은 사실 임무였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임무의 정체는 좋은 신체와 두뇌를 가진 젊은 남녀를 통해 최적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만드는 프로젝트, 즉 요한과 안나는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진 실험체였던 것. 하지만 사랑의 진심이었던 두 남녀는 그 프로젝트를 피해 도망치지만 군에 잡히게 되고 남자는 제거, 여자는 감금되어 출산일을 기다리게 되는데 능숙한 그림 솜씨로 여자를 그리는 프로젝트의 책임자. 그 책임자는 바로 프란츠 보나파르트. 여자는 보나파르트를 증오하게 되고 あなたを決して許さない。私の中でどんどん大きくなっていくこの子だ。必ずあなたに復讐する。 곧 태어날 자신의 아이들이 복수해 줄 거라고 말합니다. この子たちが人類の未来を担う子供たちなのですね。素晴らしい。考えたの。あの子たちの名前。考えなくていい。名前を。あの子たちに名前を。いいんだ。名前などいらないんだ。フランツ・ボナパルタは生きているのね。ヨハンに聞けばいい。彼はここにいる。 그렇게 요한을 마주하는 안나. やっと会えたね。赤いバラの屋敷から逃げ出して3匹のカエルの部屋にたどり着いた僕を君は迎えてくれた。おかえり。あの時みたいに打つかい？ええ、もうすべて終わりにするわ。終わりってなんだろう。 요한은 붉은 장미 저택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いいかい、よくお聞き。人間はね、何にだってなれるんだ。 보나파르트에 의해 사람들이 와인을 마시고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요한. 집이었던 세마리의 개구리로 도망치고 안나에게 끔찍한 광경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안나. 덴마가 도착하게 되는데 요한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결국 요한을 쏘지 못한 안나. おかえりって言ったのは私じゃない。ただいま。おかえり。ヨハンは間違ってる。ヨハンは私の話を聞いただけ。バラの屋敷に連れて行かれたのは私なの。 붉은 장미 저택에서 참극을 목격한 것은 사실 요한이 아닌 안나였던 것. 하지만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이라 여기게 되는데 私のせいでヨハンは。もういいんだ。ヨハンは私の話を聞いて笑ってるように見えた。泣いているようにも見えた。フランツ。 차페크는 요한에게 매수된 부하에게 킬. 안나를 만나고 온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어느 부하의 집에 오고 계획이 바뀌었다고 말하는데 終わりの風景。でも今は違う風景が見えるんだ。本当の終わりの風景。僕しか知らない記憶。本当に行くべきところ。 요한이 말하는 최후의 풍경과 찾았다는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루엔하이무. 그곳은 바로 루엔하임. 프란츠 보나파르트를 추적하던 룬게와 글리머는 그가 동화책 작가로 사용하던 필명 중 독일어였던 클라우스 포프가 보나파르트의 본명임을 알게 되고 동화책의 제목이자 안식처라는 뜻의 루엔하임에서 클라우스 포프가 즉 보나파르트가 페어시테크라는 호텔을 운영 중임을 알게 되고 루엔하임에 도착하는데 ご予約の。はい、ルンゲと申します。
ああ、ルンゲさん、ようこそいらっしゃいました。 한편 덴마 역시 클라우스 포프의 동화책들을 분석하는 중 요한이 이름 없는 괴물의 괴물처럼 자신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는, 즉 완전한 소멸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89年に発行された。何探してんの？ 루엔하임으로 향하게 됩니다. お前は母ちゃんに捨てられたんだよ。アル中の親父と一緒にゴミみたいに捨てられたんだ。ただの不良なアル中だもんな。こんちは、ラルファ。 글리머도 루엔하임에 도착하고 마르데戦場だ. 예상대로 루엔하임은 시체가 여기저기 널브러지는 요한의 지옥 파티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お前はゴミなんかじゃない。あなたはそう言ってその子を力づけてきたそうですね。その子は銃を撃っちゃいない。ビムはあなたの教えを守り通しましたよ。偉かったな、ビム。もういいんだ、ビム。ところが町はそこら中死体だらけだ。どれだけばらまいたんだ、安長の銃をこの町に。 요한에게 매수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총을 뿌린 노부부. 私たちの死んだ孫そっくりだったんだ。彼って誰だ？目的は私なんだろう。ポッペさん。いや、フランツ・ボナパルタ。 호텔 관리인이 바로 프란츠 보나파르트. 한편 요한으로부터 루엔하임에서 보자는 메일을 받은 안나도 루엔하임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모든 일의 시작이 보나파르트임을 알게 된 룬게와 글리머. 待っていた。私はここでただ審判が下りるのを待っていた。死ぬことは怖くない。どう償えばいいのかわからない。待っていただと。あんたがやったことがどれほどの罪だったのか。人間の中の怪物を目覚めさせることで何が起きるのか。人間は子供が死んだ時、心の底から悲しいと思わなければいけない。あんたを死なせやしない。あんたを無事にこの町から連れ出し、全て公表させる。あんたが目覚めさせた怪物の正体を世の中に明らかにするんだ。 베르크바라는 호텔에서 누군가가 공격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룬게는 엽총을 챙겨 그 호텔로 가고 현재 페어시테크 호텔은 글리머가 지키기로 하는데 そうだグリマーさん、一仕事終えたらビールをおごらせてくれ。ええ、ぜひうまいビール。 F가 된 룬게와 글리머. 글리머는 보나파르트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그를 죽이지 않고 잡아두고 마을에 도착한 덴마.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킵니다. 한편 베르크바하 호텔 4층. 한 남자가 핫도그 가게 알바생과 뜨밤을 보내는데 덴마에게 총을 맞았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요한의 신복 로베르토. 安心しろ、私は味方だ。あいつ部屋から指示出したら私聞いちゃった。ロベルトよ。何度も何度も部屋出たり入ったりして変だと思った。そのロベルトはどこにいる？ホテルベルクバッハの4階の部屋。 그렇게 룬게는 덴마를 마주하게 되는데 ドクターテンマ。ルンゲ警部。妄想の旅がついに現実になったよ。君という現実が現れたことで、ただ妄想の糸をたどっていくだけの私の休暇も終わりだ。久々に仕事復帰だよ。この娘を連れて行け。ホテルフェアシュテック。君の目当ての人物がいる。フランツ・ボナパルタ。ルンゲ警部、あなたはどこへ？戻ったら話そう。聞きたい話が山ほどある。ドクターテンマ、すまなかった。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상남자 룬게. 그렇게 베르크바하 호텔. 撃たないで。俺はこの町の人間だ。え？ロベルトはどこだと聞いているんだ。 로베르토가 있는 곳에 도착하는데 한편 글리머가 지키고 있는 페어시테크 호텔. ヘジキさん、奥さん、
モデルに近は厨房の下に倉庫が。私が出ていけば終わるんだろう。あんたは絶対死なせやしない。 글리머는 스나이퍼를 직접 설득하기 시작하는데 自分が何をやってるのか自分の心で考えるんだ。できるよな。何やってんの？ 핫도그 알바생. 며칠 전 루엔하임에 도착했던 글리머는 알바생의 소세지를 맛있게 먹어 구면인 사이. よかった、あんたがいてくれて。 결국 초인 슈타이너로 변신하는 글리머. 그렇게 글리머는 스나이퍼들을 처리하지만 총상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彼がフランツ・ボナパルタだ。 프란츠 보나파르트를 마주하는 덴마. 悲しい。自分が死ぬから悲しいんじゃない。自分の子供が死んだのが今悲しい。人間は感情をなくすことはできない。感情はどこかわからないところに迷い込んでいたんだ。これが本当の悲しみか幸せか。 그렇게 글리머는 전사합니다. 私は双子の母親に恋をした。一瞬にして考え方が変わった。 보나파르트는 쌍둥이의 엄마를 사랑하게 되었고 붉은 장미 저택의 참극은 보나파르트가 쌍둥이를 알고 있는 저들을 독을 탄 포도주로 몰살했던 것.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 보나파르트는 쌍둥이에 대한 그리움에 늦은 밤 리베르트 부부를 찾아가 자고 있는 쌍둥이를 잠시 보는데 보나파르트가 찾아온 것을 알아차린 요한은 내면에 있던 괴물이 각성하게 되고 그렇게 덴마의 인생을 뒤바꿔 버린 리베르트 부부 사건이 일어났던 것. 룽게를 지원하기 위해 베르크바 호텔로 가는 덴마와 보나파르트. 私は怪物を作ってしまったんだよ。私はその怪物を蘇らせてしまった。 그 시간 호텔 베르크바하. 제대로 맞닿아 있는 룽게와 로베르토. お前がロベルトか。俺に名前などないよ。助かりたかったら答える。ヨハンはどこにいる？ヨハンとお前はどういう関係だ？落ちぶれたもんだね、ルンゲ警部。 이혼하게 된 룽게의 가정사를 들먹이는 로베르토. 黙れ！ 흔들린 룽게는 제압당해 버리는데 ドクターテマはヨハンの見た風景を見ることを許された。俺もその風景を見たい。 다시 역전하는 룽게. 그때 덴마와 보나파르트가 베르크바하에 도착하는데 ドクターテンマ。何しに来たんだ、こんなところに。 안나가 도착했다고 알려주는 꼬마 빔. あの子は今ニナと呼ばれているのか。ニナ・フォルトナ。いい名前だ。 그런데 그때 메인 보스 요한이 등장합니다. やっと会えましたね、ドクターテンマ。 괴물을 만들어낸 자, 괴물을 되살려낸 자, 그리고 괴물. 死のう。私と一緒に死のう。あの人を探すの。フランツ・ボナパルト。今見たことはみんな忘れるんだ。遠くへ逃げるんだ。人間はね、何にだってなれるんだよ。君たちは美しい宝石だ。だから怪物になんかなっちゃいけない。あの人は私にそう言った。だから私は。 보나파르트를 죽이는 로베르토. 逃げろビム。見せてくれ、終わりの風景を。君には見えないよ。 최후의 풍경을 보지 못하고 죽는 로베르토. ドクターテンマ、あなたにとって命は平等だった。でももう気づいたでしょ。誰にも平等なのは死だけだ。
あなたには見える終わりの風景が。 그렇게 요한이 그토록 말하던 최후의 풍경을 보는 덴마와 요한. ドクターテンマ撃っちゃダメ。私はあなたを許す。世界中に私たち二人だけになってもあなたを許す。それが私のあなたへの。ダメだよ。取り戻せないものがある。もう後戻りはできない。ドクターテンマは僕を撃つんだ。そうでしょ、ドクターテンマ。 빔에게 총을 겨누는 요한. そうでしょ。やめて！俺のビームから離れろ！ 요한은 쓰러지는데 알코올 중독자였던 빔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총을 겨누는 요한을 쏜 것. 경찰들이 도착하고 쑥대밭이 된 마을을 정리합니다. 살아남은 룬게. 私が全て知っている。とにかく詳しい話は手当ての後で。あなたはひょっとして指名手配中のドクターテンマー！あなたドクターテンマですね。ご同行願いませんか？ベーカーのルンゲ警部がお呼びです。え？ 그렇게 루에나임의 사건은 종료됩니다. 룬게의 진술로 모든 누명과 수배로부터 자유가 된 덴마. 덴마는 또 한 번 요한의 수술을 집도합니다. ではオペを始めます。 그리머의 묘비에 온 스쿠와 룬게. 안나도 법대생 니나 폴트너로서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요한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덴마는 누군가를 만나는데 とても楽しい時間を過ごさせてくれて今日はとてもいい気分。あなたは双子のお母さんですね。 바로 쌍둥이의 엄마. 手を離さないで。二度と思い出せないかもしれないあの子たちに名前をつけたの。 그렇게 덴마는 회복 중인 요한을 찾아가는데 그 후로 이렇게 계속 잠만 자는구나. 너희 어머니하고 이 얘기를 나눴는데 널 많이 사랑하셨어. 네 진짜 이름도 가르쳐 주셨지. 너한텐 이름이 있었어. 이름이라는 말에 깨어나는 요한. 덴마 선생님한테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때 그 괴물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야이들한테 손대지 말아요. 가까이 오지 마. 이건 실험이에요. 하나인 남겨놓고 하나이만 데리고 가겠어. 자, 어느 쪽을 내주겠어? 놓으면 안 돼요. 놓으면 안 돼요. 놓으면 안 돼요. 이쪽 아니 이쪽. 싫어. 어머님, 절 구하려고 한 걸까요? 저와 동생을 착각한 걸까요? 과연 필요 없었던 건 어느 쪽이죠? 실험체로서 안나를 선택했던 엄마. 이 사건으로 요한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내면의 괴물이 시작되었던 것. 덴마는 어떠한 위로의 말로 해주지 못한 채 나가게 되고 진짜 이름이 생긴 요한은 또 다시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독일과 체코 일대를 배경으로 한 의사와 살인마의 이야기. 20세기 소년과 마스터 키튼으로 유명한 일본의 레전드 작가 우라사와 나오키의 원작 몬스터였습니다. 몬스터는 주인공 천재의사 덴마가 생명은 평등하다라는 신념으로 살려낸 소년 요한이 무차별적인 살인마, 괴물이 되었다는 스토리로 여러 등장인물들의 사연과 함께 복잡한 복선이 깔린 작품인데요. 초반부부터 중반부까지는 덴마의 상황과 감정선을 위주로 진행된다면 중반부부터 후반부는 요한이 괴물로 되어간 이야기를 위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름이 없던 자신과 여동생을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엄마가 둘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선택되면서 처음으로 운명이 엇갈리는 충격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하나라고 여기던 여동생에게 미안한 감정을 갖게 되죠. 이후 붉은 장미 저택에서 참극을 목격한 여동생의 충격마저 자신의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원흉인 프란츠 보나파르트가 양부모인 리베르트 부부의 집에 찾아왔을 때 요한은 완전한 괴물로 각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덴마와 요한이 나누는 대화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한 번에 관통하는 정말 멋진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화 속에서 요한은 더 이상
요한이 아닌 엄마가 지어준 원래의 이름을 되찾게 되는데요. 더 이상 이름 없는 괴물이 아니라 본래의 정체성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열린 결말은 시청자로 하여금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요한을 통해 인간의 본성 그리고 괴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심오한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덴마를 통해 사랑과 희망, 평등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가치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스토리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작품에서 글리머가 제3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글리머의 서사가 정말 좋았는데요. 감정을 잃은 사람이 죽기 직전 감정을 되찾게 되며 행복한 슬픔을 느끼는 장면은 정말 울컥했습니다. 몬스터는 만화책으로 총 18권, 애니메이션으로는 총 74화 분량인데요. 만화책이 애니메이션으로 가공될 때 설정이 바뀌거나 각색되는 경우가 흔한데 이 작품 몬스터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면서도 원작의 설정이 거의 완벽하게 유지된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투니버스가 개국 10주년을 기념해 정식으로 수입해 방영했었는데요. 147명의 성우진을 대거 투입해 원작을 뛰어넘었다는 평까지 받은 이른바 초월 더빙으로도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번 스토리 정리 영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 라인이 워낙 장대하고 복선이 많다 보니 생략된 부분들도 있는데요. 편집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정리하는 내내 정말 재미있었던 명작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건전한 댓글 부탁드리며 또 다른 재밌는 콘텐츠로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워블 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